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33년. 문재인 정부는 이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머지않은 시기에 성과를 내서 고대하고 고대하던 전라북도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 고문만 계속하다가 실망만 주고 말 것인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을 맞아서 이 새만금의 가능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이고 또 결론적이고 좀 총론적인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새만금 사업의 투자라든지 또 기업 유치 문제, 수질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등등 강론에 관한 부분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새만금 사업은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30년 이상 끌어돈 것처럼 계속 실망만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오창환 교수님께서 가장 부정적인 혹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오창환 교수님께 드리는데 예. 결론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짧게 요약해서 예. 말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을 정의하자면 명확한 계획 없는 아주 매립 속도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빨리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질이 5, 6급수로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새만금 사업은 큰 난관, 대부분이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수변도시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수변도시 실패하죠. 그러면 기업을 데려오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젖을 것이고 지금 농업부지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동사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진행되는 것은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환경 피해는 복구 불능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수산업과 관광업 피해가 연간 1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한 20조 손해를 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새만금 사업 실패 플러스 이 지역의 관광과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무모한 속도전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이걸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계획이 없는 점 그리고 수질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실 분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다른 면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산업적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새만금 전체에 보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산업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지역 발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군산이라는 지역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희망을 얘기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씨를 잘 살려서 전라북도 발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군산에 지금 그 미래형 자동차를 컨셉으로 한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MOU도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입주 계약도 맺었고 실제로 기공식도 가지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다 보면 희망이 커지고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말씀 좀 들어보죠? 예, 총론적인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직도 새만금 타령이냐? 예.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넘어서야 전북에 어떤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대단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SOC 사업이 사실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예산이. 근데 저희는 모든 게 새만금에 집중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뭐 신공항이나 또는 뭐 내륙철도나 고속도로나 신항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때 또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치중할 때 우리는 거의 새만금. 우리 이번에 예산도 1조 4천억이 새만금인데 전라북도에서 이게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1조 4천억 새만금 빼버리면 예산 빼버리면 전라북도 예산 거의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새만금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참 아까 오창원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게 정치 논리에서 대선에 툭 던져진 이런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출발부터가 아주 잘못됐고. 예, 87년도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게 흘렸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그렇죠. 작년 10월 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새만금의 광대한 면적에 3기 원전짜리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 태양광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 그 태양광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엊그저께 1월 13일 날 오 교수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절차 없이 정책으로 툭 던져진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창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수질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은 거의 완벽한 실패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라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해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새만금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좀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 공공주도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대로 가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수질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짚는 뭐가 있습니까? 수질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질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동안에 이 매립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동안에 그냥 광활한 바닷물이 깔려 있는 지역에 이 투자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 매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기본적인 동력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관련돼서 어떻게 예산이런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중요하고요.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오창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대선 공약으로 나오게 됐고 우리는 여기에 몰두해서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때로는 거기 함몰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한 희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새만금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뚜렷한 계획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 그때그때의 현안 문제에 대응하기 급급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을 가지고 새만금 한번 지켜보자라고 본다면 저는 그 로드맵을 더 구체화시키게 놓여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드맵을 하루빨리 좀 더 정확하게 잡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성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보면 문제가 너무 많고 다만 좀 다르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만 과거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여당이었던 당에서 새만금 문제를 처리해오고 또 그 문제를 방어해오고 또 노력해왔던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노력이 또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해왔던 방식과 내용과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새만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저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조차 굉장히 달라졌고 또
단순히 매립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이번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서 우리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희망들을 제시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고 그런 점을 또 강조한다면 예. 저는 새만금이 지난 20, 3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언제나 새만금뿐이 없느냐는 말을 들으면서 해왔던 그런 성과들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한 그리고 오창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로드맵이 좀 필요하죠. 수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질 문제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립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필요한 또 외국인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예.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고 또 새만금 공사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조직 주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좀 전체적인 그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틀을 정립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단순화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인정은 하되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잘 꾸려서 가야 된다는 쪽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신 분도 있으신 이렇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따져볼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김영철 교수님께서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창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환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김영철 교수님은 희망적인 부분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비관적인 것은 현재대로 가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만금을 얻을 수 있는 게 100이 있다면 현재 들어가면 얻는 게 있겠지만 예. 10이나 20밖에 못 얻고 예. 거기에 해당하는 피해를 30, 40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얻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 저도 인정하고 요즘에 활발해져 가고 있고 하지만 만약 얻는 게 너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에 적고 잃는 게 많다면 그것을 얻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방향성도 저도 뭐 좋은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를 얻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어마한 1차 사업으로 14조 피해를 받고 지금 순천만이 1년에 1,000억 정도의 이익을 보거든요. 새만금 순천보다 훨씬 좋은 데인데 관광 수입 거의 없잖아요. 합치면 20조, 그러니까 10조 넣고 30년 동안 20조 피해를 본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사업이냐. 뭔가 좋아진 것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엄청난 피해와 3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결론이 안 나왔다. 이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30년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10조 들어가는데 15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20, 30년을 저희 보러 기다리고 여기가 공사장이 돼서 수산업은 계속 피폐하고 관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관광 이게 물이 더러워지면요 수변 도시나 기업 유치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저는 좋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는 뭔가 우리가 수정을 잘하는 것은 잘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계획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계획이 없다.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사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긴 있잖아요. 예. 그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마스터 플랜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그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요. 그 마스터 플랜에 따른 매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한 실행 거죠. 계획.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몇 년도에 예산 얼마 또 얼마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예. 그리고 수질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 투입이 어떻게 돼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당시 정부에서 편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당시 제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 새만금 예산의 그 증액을 위해서 거의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 짜여진 실행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게 되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왔다. 그랬을 예. 때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상당히 여당의 냉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게 싸워서 그걸 억지로 이제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저는 한쪽으로 강조되고 좀 인식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싸우고 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쪽은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고 수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안 좋아지고 있는 점들도 같이 봐줄 때 사망금에서 얻는 것들이 제대로 된 요즘 말로 가성비가 잘 따져지는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오 교수님의 말은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서 예.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한다면 예. 이제라도 우리 그 여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1조가 넘는 제가 현직 당시에 보통 평균적으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사망원 예산이 투입됐고요. 예. 한 번 2013년도인가 제가 예산을 할 때 8천억이 넘었습니다. 한번 싸워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은 또 전라북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구체화된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더 짜임새 있게 짜냄으로써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로 보자면 예, 이 새만금 사업은 농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땅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농지는 30%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럼 단지 땅을 메꾸는 게 목표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 땅이 얼만큼 우량 기업을 많이 가져오고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농지 만들 때처럼 땅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 농지가 30%로 줄어들었는데 이 새만금 호수는 이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거였어요. 예. 그럼 이렇게 큰 호수가 필요도 없어진 거죠. 예. 그런데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계획은 뭔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팩터는 그대로 두고 간다. 이건 뭔가 계획이 뭔가 엉망이 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예. 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호수로 수지를 문제를 가지면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 농지 만들듯이 확 빨리 이거 만들자고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기본적인 컨셉의 중요한 점이 변경됐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변경이 안 된 상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전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로드맵이라든가 보다 구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건 철저히 동의하지만 아까 말했던 농지 위주로 되어 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바뀐단 말이죠. 네. 근데 전혀 안 바뀌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 어떤 태양광 사업을 매길 어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로드맵이 짜여진 건 아니었지만 태양광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어떤 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니얼 에너지 100 사업인가 예, 진행이 예,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기업과 계약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으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만금의 태양광 시설을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농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시설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런 인프라가 좋아진다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짜여진 로드로 진행이 된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이 꼭 진행되어 온 뭔가 엉망인 사업은 꼭 아닌 측면도 존재한다고 하는 걸 예. 같이 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태양광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도 나중에 하긴 할 건데요. 네, 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사업,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가 지난 1월 13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이죠. 항상 정치권이 처음에 새만금이
대선 구경으로 툭 던져졌던 것처럼 또 이게 태양광 패널을 아까 3기 원전짜리의 태양광을 그 광활한 면적에 깔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깔았을 때 새만금의 어떤 생태적인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새만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이나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검증 없이 그냥 사업들이 툭툭 던져지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 30년 가까이 돼온 이 새만금을 아까 30년 됐으면 실패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간 검토를 제대로 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신공항이라든지 뭐 신항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아까 수질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갑자기 툭툭 던져지면서 가는 것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론 몇 가지 부분에 걸쳐서 좀 살펴볼 텐데 마침 그 재생에너지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짚어보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가 의심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굉장히 매우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좀 설계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태양광 하고 있는 게 민간 사업자 모집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수익성이 좀 낮아지면서 이게 그래서 태양광 뭐 굉장히 많이 넓게 깐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사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들도 아직은 다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백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자율차나 전기차들이 수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알리백이라는 그런 벽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이제 새만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 그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그걸 높이기 위한 산업적 방향으로 갔을 때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갈등 그다음에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에 너무 함몰돼 있고 이걸 넘어서야만이 새로운 미래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지역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요. 아까 알리 100이라고 하는데요. 리뉴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이 일정한 목표로 100% 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제품을 아예 생산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면 저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는 김광수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차근차근히 딱 해서 야무지게 했더라면 또 우리 오창환 교수 말처럼 그런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저는 더 좋았겠고 더 잘 됐을 텐데 실제 우리가 부닥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걸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 또한 존재했고 공격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 알리백 그 어떤 운동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걸 뚫고 헤쳐가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기업 문제라든가 또 시민 참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극복해 가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온 건 사실이지만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굉장히 안 됐고 또한 사실이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면을 가지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민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여기다 한다면 투자를 국가에서 해야죠. 근데 국가에서 전혀 투자 안 하고 민자로 다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개통연계 주 송전로 6,600억 5조에서 6,600억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10몇 %인데 이거를 다 우리가 민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REC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또 3% 공유수면 매립도 내는 데다가 또 새만금 개발공사가 또 살아야 되고 거기서 뭔가 또 공사해야 되니까 여기 또 3%를 또 내라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REC 가격이 높았을 때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점점 진짜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제성이 있어야지만 민자 사업이 유지될 수가 있고 민자 사업이 성공이 돼야지만 전라북도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도 확실히 지금 점검이 안 된 상태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이해를 위한 토론과 성도 정보의 교환, 그걸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다 짚어야 된다. 예, 이런 걸 해야지만 진짜 그런 미래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벼랑간에 던져진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희망이 있는 거래도 성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던져지는 사업 같았던 성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것을 정말 솔직하고 이런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던져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만금 자체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고 예. 거기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전 탈피해서 탈원전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적지가 어딘가? 새만금일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새만금의 그 광활한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깔았을 때 그것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또 앞으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 개발을 어느 정도까 어느 시기까지 완료할 것인가? 그 속에서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간이 예. 한 20년 정도 예.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20년 동안은 내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없이 던져지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했던 거고 예. 똑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던지는 사업들을 이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것도 국가가 이 부분들에서 나서서 주체가 돼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해라 예.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새만금의 어떤 중심 용지가 이 태양광으로 깔려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들은 또 아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을 어떻게 기존에 던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좀 잘 가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측면에서 수질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생태 환경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개발의 로드맵 문제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한 없어서 가지만 좀 예, 김 교수님께 드리죠. 저희가 이제 산업을 볼 때 저희는 지금 현재 잘 되는 산업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사실은 5년쯤 10년 뒤에 일어날 산업에 대한 걸 미리 준비해야 전라북도가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의 논점의 관점을 보면 이걸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전기차가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25년을 기점으로 전기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전기차는 결국 전기라는 형태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기를 예. 누가 생산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태양광 3기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는 또 해상풍력 3기가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6기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새만금이 되는 거고 그 전기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전기차 산업이 새만금에서 일어나고 그게 2025년을 기폭점으로 했을 때 우리 새만금이 우리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을 고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알리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결과도 결국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의 우리의 방향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예. 또 타당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리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떤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업도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강제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은 좀 미래의 얘기라고 좀 아직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한다는데 그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신이라는 업체가 들어올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태양광으로 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그놈으로 만든 차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전라북도에 와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리백이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네덜란드에서 성공을 했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지금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예. 사실은 이 아리백을 하고 싶으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나 새만금청이 이런 관련된 법규라든지 특별지구,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리백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사실 아리백은 하자 그러면서 그런 노력은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목표는 원대하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자면 없다. 그러니까 난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런 상태고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갈 테니까. 그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들어오는 민자기업조차 제대로 없다면 이게 성공할까? 예. 그러니까 목표는 좋으나 확실한 현실성과 성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새만금 사업 자체도 그랬고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원대한 목표만 있지 정확한 계획과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반복이 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돼가는 측면들이 많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구체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는 이미 그 산업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도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여기에 실증 단지도 만들고 있고 해상풍력 실증 사업화 단지도 만들고 있고 이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빨리 풀려서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더디게 가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적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아리백을 하자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움직임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군산시도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도대체 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그렇게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면 전라북도에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왜 투자라고 다 민재로 하자는 걸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나 우리는 국가에다가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다 인프라 깔아라. 이거 깔면 사실 이거 깔아놔도 이게 결국은 한전한테 다시 갈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정확히 짚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 예. 재생에너지 하나만 하더라도 따져볼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다른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죠. 새만금 사업의
뭐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만들고 그 땅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만든 뒤에 뭐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인프라도 이제 필요한 건데 그 매립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그동안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공주도라는 얘기가 나왔고 예산 투자는 상당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새만금에 투자할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1년 동안 평균 새만금에 쏟아부은 예산이 1,400억 원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지금 금액적으로는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공항 계획도 세우고 또 뭐 철도도 놓고 또 항만도 뭐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상당히 우리도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매립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은 수익성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보면 타산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립 조성 원가 대비 낮은 분양가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간 주도가 아니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되면서 매립은 좀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SOC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도로, 그다음에 남북도로. 이것은 이제 동서도로는 지금 아마 올해 7월 달인가 완공 예정으로 되고 올해 마지막 예산이 들어갔고 동서도로가 지금 진봉면에서 신시도까지인가요? 그렇게 예. 돼 있고 남북도로가 이제 수직으로 그게 한 17km 정도 되는가요? 예. 그게 이제 2023년 완공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뭐 예산들은 새만금은 나름대로 예산들 많이 들어가요. 올해도 이제 남북도로는 예산이 한 350억 정도 증액을 또 시켰고 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도 한 200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그런 SOC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대로 속도감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동서도로가 완공이 되면 완공되는 동서도로의 동선에 따라서 또 매립도 함께 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신공항하고 신항만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빠르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신항만과 관련해서 원래 정부에서 지금 1선석, 2선석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을 이번에 국회에서 2선석을 동시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공항 부분들도 원래 이제 잼버리 이전에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절대 공개가 안 됩니다. 절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라야 뭐 2027년, 28년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항이나 항만이나 뭐 내부 간선도로, 고속도로 이런 또 내부 철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상당히 속도감이 붙어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런 문제를 이 속도 SOC와 관련된 속도감을 강조하고 이것은 뭐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아까 원천적으로 이야기했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가는 것들은 이건 앞길을 모르는데 그냥 가는 이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을 그냥 가고 있는 뭐 개발이 먼저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새만금이 그 속도가 이게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짜임새 있는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제는 속도도 상당히 좀 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속도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이 매립이 절반 정도 다 되려면 2025년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더더 저 속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싶은 욕심도 좀 들기는 하던데요.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새만금 공항 이외에는 상당 부분의 SOC가 잼버리가 치러지는 2023년을 기점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속도가 내야 된다면 더 속도를 내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창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한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 곧 시험 봐야 되는데 예, 예. 뭐 이론 공부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고 예. 당장 눈앞에 닥친 이번 동서도로가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동서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빠르게 더 강조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만금 수질 문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얘기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얘기 너무 길어질까 봐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얘기여서 예.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 문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해수 유통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리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김영철 교수님 생각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그쪽의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예. 오 교수님이 전문가시라 뭐 예.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나 이런 방법들은 다 이미 검토가 됐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러한 지역적 합의를 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왕궁의 그런 단지들을 없애겠다 이 정도 계획으로 계속 가는데 이런 것 말고 예. 저희 대학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갈대숲을 많이 만든다든지 예. 총량을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토목이나 수질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솔직한 토론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이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희망도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올해 아마 2단계 예. 환경 수질 개선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예. 어떤 예. 결론을 내릴지가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오창환 교수님은 계속해서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저는 계시죠? 이 수질 문제는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는 30%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예. 새만금 호수를 전부 만들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집중을 해야지 더 만들려고 할 필요, 지금 수변도시 만드는 정도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분 해수 유통을 하면 농사도 그냥 질 물도 있고 지금 현재 땅도 다 개발할 수 있죠. 제한된 부분 해수 유통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도 많아지고 있지만 피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수산업이 몇천억에, 관광업이 몇천억에, 1조 몇천억이 또 계속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수 유통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도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부분 해수 유통을 하면 물도 돈도 거기 한 20조 예산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동진강, 만경강 수질 대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진강, 만경강은 좋아지는데 새만금 하나도 안 좋아지고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이건 결국 해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수가 자연적으로 이건 수질 문제도 해결해주니까 돈 안 들죠. 수질이 깨끗해지면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 높아지죠. 수산업, 관광업도 더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만든 땅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농사도 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논쟁이 돼야 되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무조건 호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난 없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새만금 위원회에서도 논의의 타픽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예. 이거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미 해결 방법은 제안이 돼 있다. 예. 여기에 대한 공론화와 새만금 위원회에서의 토의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미 있으니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옳은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사실 제가 도의회 의장하고 도의회에 있을 때 수질 문제를 일부 제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래도
1단계, 2단계 수질 개선 예산, 정부 예산, 국가 예산 받아서 지역의 완공 현업 축사라든지 비점 오염원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국비라도 좀 합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는데 기본이요. 저는 사람이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이 그 출구인데 그 배설하는 통로를 막아놓으면 썩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연 현상입니다. 그거. 그럼 우리 시와오에서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결국은 유통했지 않습니까? 해수 유통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수치에서 나온 것이 지금 4조 원 정도를 쏟아붓고도 전혀 수질이 개선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매립하고 하니까 흙을 쏟아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바닷물의 이게 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쌓인 배설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썩고 나빠지는 건 당연하죠. 새만금 성공의 가장 전제 조건은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썩은 호수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위의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진척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제가 새만금의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 중간 점검의 핵심이 저는 수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질 문제를 이제는 점검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인덕 전 의원 다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뭐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이제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해수 유통을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라고 보고 있냐면요. 이 목표 수질을 달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그 판단 시점을 저는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하도 논쟁이 심하니까, 근데 해수 유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논쟁을 저는 지금 당장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2단계 수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는 정확하게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 교수님 말씀처럼 수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새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새만금의 모든 계획은 적정 수준의 수질이 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수 유통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될 논의의 시점은 전 지금은 아니다. 저는 수질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 투입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일정하게 진행된 그 시점에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불필요한 논쟁을 여전히 해수 유통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 본질적 논쟁에서 벗어난 그런 논쟁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건 강조하고 싶어요. 판단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좀 늦춘 상태에서 더 수질을 더 노력한 그 후에 판단하는 게 더 좋겠다. 제가 이제 자꾸 이게 수질 문제로만 국한이 되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구원이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구원이고 전라북도의 모든 어류들이 산란지예요. 산란지와 바다의 영양 공급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수질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수산업이 지금 다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다 망할 지경이 됐고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조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여기가 이게 살아 있어야지 이게 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항구가 살아나는 것은 산업항으로도 중요하지만 크루즈 같은 대형 관광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만 가지고 생각하냐면 땅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부분만 생각하지 이것을 관광면이라든지 수산업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발달면으로 생각해야 돼서 수질뿐만이 아니라 하구원과 산란지로서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업과 뭐 농업 또 새만금 개발에 관한 논쟁은 애초에 새만금 사업이 출발할 단계부터 아주 기본적인 논쟁으로 있었던 그냥 부분이긴 한데요. 김윤덕 전 의원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새만금 해수유통을
아주 다다놓자는 것은 아닌데 그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이 새만금호의 물이 나빠지는 걸 보시면 타이밍이 이렇게 두 번 있어요. 방조제 막았을 때, 그 다음에 안에 방수제 공사하려고 물을 줄였을 때, 해수량 감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동진강, 만경강 수질 대책을 했는 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사조를 넣었는데 사조를 넣었으면 이게 점점 좋아졌어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거 사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는 사업은 동진, 만경강 수질 대책의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넓은 하구원 여기는 사실 인간들이 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옛날부터 우리는 얘기됐었어요. 알겠습니다. 20조 정도가 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제는 이미 판단이 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수유통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이 얘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관광 부분도 얘기를 못했고요. 기업 유치하는 문제도 얘기를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만 좀 당부를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예. 예,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새만금은 희망의 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발전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 미래 신산업들을 자꾸 유치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적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러한 산업적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전라북도 내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들도 더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요소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창환 교수님 30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때 오늘은 새만금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지만 새만금 좀 얘기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한다면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선거에서부터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좀 진짜로 관심을 갖고 이제 새로운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30년 동안 가져온 사고를 깨고 예. 이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진짜 터놓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덕 예. 드리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실제 새만금의 속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박차를 가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희망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다만 우리 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해낸다면 저는 분명히 전라북도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김광석 의원님. 예, 그 4대강 사업하고 24조 원 쏟아붓고 지금 다 트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예산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수질 환경 문제라든지 새만금의 전체적인 중간 로드맵 이것은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에 SOC와 관련된 새만금의 신항만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남북도로나 전주간 고속도로나 이 과정은 좀 속도감 있게 우선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이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이 앞으로 전북의 어떤 애물단지가 아니고 전북의 어떤 새로운 그야말로 30년 묵은 희망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새만금을 좀 진척시키고 전북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새만금은 새만금이고 전북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새만금의 희망 고문,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남은 10년에는 희망 실천이 되는 그런 새만금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